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분위기가 괜찮았었잖아요. 어제 이래놓고 그러니까 뉴욕 연은에서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틀림없이 물가 지표도 많이 떨어졌을 거야. 어쩌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7%대 상승을 볼지도 몰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근데 오늘 수치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죠. 전월 대비 0.1% 상승. 이게 예상치가 감소했을 걸로 봤거든요. 마이너스 0.1로 와서 코로나 국면 이후에 최초로 감소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전년 대비하고 비교를 해봐도 8.3%가 나와버렸어요. 예상이 8.1. 사실 이게 8.3이 지난주 버전이거든요. 지난주 예상치 자체가 8.3이었고 그 전주는 8.5였어요. 근데 이제 수정돼서 8.1, 일부에서는 7.9 나올지도 몰라. 이런 어떤 전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8.1이고 내심 7자 예상했다가 8.3이 나와버리니까 힘들구나. 그리고 전월 대비는 감소했을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증가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두 달 연속해서 상승폭이 둔화된 건 맞는데 핵심 에너지와 식품 가격 뺀 거는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물가 피크는 멀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기는 힘들어졌다. 오히려 세게 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생겼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가가 예상했던 거하고 차이가 났나 봤더니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 가격은 사실은 이거는 비축유 방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연준에서 금리 올렸다라고 반응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비축유를 풀어가지고 그 효과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 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렸을 때 좀 반응이 나왔으면 싶은 게 주거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임대료, 월세 뭐 이런 건데, 이런 비용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전월 대비 증가폭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좀 감소되는 느낌이 있다가 오히려 또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거 비용이 CPI 구성 항목에서 40%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늘어나는 쪽으로 자꾸 잡다 보니까 이제 CPI가 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학력고사 세대 분들은 아실 텐데 국영수가 190점 배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암기 과목이 13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물리하고 과학이 40점 배점이잖아요. 그래서 40점 배점짜리 과학 열심히 공부하고서 학력고사 왕창 성적 잘 나올 거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정작은 국영수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영수 공부는 안 하고 과학 공부 열심히 하고 학력고사 점수 잘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핵심이 돼야 될 하우징 비용,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좀 오히려 높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도 강제적으로 퇴거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유예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됐어요. 이게 종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입자에게 월세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입자 받을 때 더 비싸게 받는 그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비싸게 올려받기 시작한 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향후에 주거 비용도 좀 내려갈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 봐서는 당장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물가 지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되게 완만할 것 같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긴축도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 계속 한동안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금리 전망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 6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던 게 3.75에서 4.0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가장 높이 분포되어 있는 게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4.25에서 4.50, 그러니까 0.5%포인트 더 올릴 것 같다.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금리 인상 한 0.25 더 되고 내년에도 0.25 더 되고 이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한 번 정도 0.25 정도 차이가 날 거다라고 보는 것도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단계 자체가 한두 단계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긴축이 내년도에는 좀 멈추길 바랬는데 이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오늘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건 수급 때문인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 팔았어요. 오늘 한 5천억 팔면 완전 패닉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금융투자가 매도했기 때문에. 근데 연기금이 물량을 좀 받아줬고 개인들이 매수하면 원래 시장이 빠지는데
어제 매도를 한 1조 5천억을 판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한 금액 가지고 받아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충격이 덜한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선물은 어제는 막판에 한 6천 계약 정도 던졌는데 오늘은 이제 막판에 선물을 매수했고, 옵션 어제는 콜 팔고 풋 샀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락하면서 좀 반등할지도 몰라 뭐 이런 어떤 베팅도 일부 유입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시장이 좀 낙폭을 좀 줄이는, 특히 연기금이 좀 붙어주면서 낙폭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들 매매 업종을 보면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안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SDI, 자동차, 그다음에 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을 매수했거든요. 모비스까지. 그러니까 매수하던 종목군들은 또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 이런 징후가 나오진 않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엔터주는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아랫단에서는 좀 실적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BH라든가 성화이텍이라든가 로체시스템, 이렌텍,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은 좀 실적,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지만 괜찮게 평가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뭐 특정한 어떤 업종 쪽보다는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좀 골라 넣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 그 반면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일부 제약 바이오 쪽의 매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좀 중요한 걸 보면 올린 거 그대로 되돌렸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빠지면 4일 동안 올라온 거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더 중요하죠. 이제 미국이 좀 버텨주면서 안 빠지고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미국 저 CPI 전망이 8.3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 버전 전망대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시장이 이제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근본적인 걱정을 또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좀 버텨주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빅테크 vs 에너지 금융주.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또는 금융주가 만약에 이제 시장이 괜찮다라고 볼 때 얘네들이 선방하고 빅테크가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되면 조금 주식시장이 좀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 이것도 제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오늘 다시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 매도가 오늘이 어쩌면 본심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CPI 보고 판단을 하는 시간을 하루 정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매도하려고 작정을 했으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매도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본심은 하루 지난 이제 다음 날 목요일 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되고 하루 지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별로는 뭐 해운주 몇 개, 2차 전지 선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 보인 게 있는데 뭐 강세라고 할 정도의 또 상황은 아니라서 특징주로 이야기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코스피는 오늘 봐야 되는 게 내일장에서 8월 중순 이후의 특징이 뭐냐면 양봉이 3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양봉 2개 끝, 양봉 2개 끝 이런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하락하는 거긴 하지만 양봉이 나왔고 장중한테 60일선 회복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목요일장에서도 양봉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 밀리면 또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초가보다 더 들어올리는 힘이 생겼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음봉으로 바뀌면 추세가 뭐가 되냐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안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다음은 2350불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도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양음봉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코스닥 소형업종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60일선 안 깼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대형주 쪽은 60일선 아래에 있는데 코스닥 소형업종 지수는 60일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들어 올렸고 낙폭도 오늘 0.65%밖에 안 났거든요. 코스피도 소형업종 지수는 61선에서 또 지지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61선이 계속 지지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ADR이 좀 많이 낮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중소형주 쪽에 똘똘한 종목군들은 견뎌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급상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가는 어떤, 이게 뭐 소형주라 그래서 완전 시가총액 터무니없이 낮은 종목들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붙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좀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힘들 내시고, 예, 뭐 또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 치고받고 가대요. 그냥 계속 무한반복에 악재 나오고 악재 완화되고 악재 나오고 악재 완화되고 차라리 세게 한 방 맞는 게 오히려 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또 이러다가 또 반등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 수급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또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고 또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